안녕하십니까. 땅콩 사주 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지지 진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토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은 을, 개, 무라는 청간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진토 그러면 일단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갖추어진 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좋다는 거죠. 조건이 다른 토에 비해서 우리가 진술충미 그 토 중에 진토가 가장 조건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토는 성장, 발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토 속에 을, 개, 무라는 청간의 글자가 있는데, 일단 지장간에 있다라는 것은 청간의 이 글자들이 투간됐을 때, 그때 에너지 발생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아시고, 지장간에만 이렇게 있는 경우, 투간되지 않고 지장간에만 있는 경우에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이 마음이 있다. 그러나 투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만 있는 것이지 그게 에너지 발산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지장간의 글자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진토, 이 토 안에 들어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토 입장에서 한번 보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촉촉한 땅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 입장에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라봐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목극토 하네요. 목극토. 정관. 토국수 하네요. 정제. 같은 토네요. 비견. 이렇게 한번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진토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토에서 속에 있는 글자들이 정관, 정제, 비견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관은 우리가 보통 법에 대한 준수, 말 그대로 그냥 법대로 처리하는 올바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수용하는, 받아들여서 더불어 가려 하는
안정된 삶을 갖고 가기 위한 그런 것. 그리고 좀 보수적 정관이고요. 정제는 알뜰함, 체계적, 어, 계산적, 또 집착, 욕심이 많으면 그렇게 되겠죠. 비견은 추진력, 욕망, 그런 것들을 뭐 독립심, 경쟁, 협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글자들이겠죠. 이 글자들이. 그랬을 때, 진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붙였을 때 보고, 이렇게 양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자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사주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진토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진토는 띠로 얘기하면 용띠죠. 용띠. 자, 그래서 진토를 놓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붙여보는데 진 속에 지금 쭉 해왔는데 진 속에 붙일 수 있는 천간의 글자가 어떤 글자일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글자를 천간에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갑진, 이렇게 갑진, 그리고 진 속에는 을, 개, 무, 이렇게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갑진으로. 자, 그럼 이것을 이제 붙여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갑목은 추진력, 뭐 독립심, 리더, 이런 뭐 고집,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발산, 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라 그랬으니까 뭐 순진함, 또 뭐 좀 안 좋게 얘기한다면 무대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갑목이 진토 속에 뿌리를 내렸다, 이런 얘기죠. 진토 속에 뿌리를 내렸다. 근데 진토가 발전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의 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갑목이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주의 60갑자 중에 이 갑진이 가장 조건이 좋은 조건이다라고 우리 아마 공부를 그렇게 하고, 또 이거 설명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저 역시 갑을 놓고 볼 때, 갑을 놓고 볼 때 갑진이, 갑 시리즈 중에서 갑진이 가장 그래도 안정돼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이 있고 흙이 있고 형제도 있고, 이
자연의 이치에서는 조금 알고 넘어갈게. 수, 화. 이 수화의 조건이 잘 맞춰 있는 사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사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 화, 토, 금, 수 중에, 자,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목, 화, 토, 금, 수 중에 수화가 있는 사주는 좋은 사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나머지 목, 토, 금, 얘네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물과 불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수화라는 오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되지만 않고 조절이 잘 돼 있다면 수화는 사주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진, 그러면 조건은 다 맞았는데 기본적으로 화라는 글자만 있어주면 목생화 하면서 온도가 맞춰짐으로 인해서 아주 튼튼한 꽃이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또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이제 우리가 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장 간의 무게합이 돼요. 무게합 화, 이렇게. 그래서 무게합 화가 되기 때문에 지장간 안에 불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갑진일주는 참 조건이 잘 맞죠. 그래서 갑목의 어떤 추진력, 진토 튼튼한 조건 좋은 진토의 뿌리받고 가는 과정이라면 상당히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진토 했을 때는 진토로부터 이렇게 바라본 관점이 정관, 정제, 비견으로서 바라봤고, 이제 갑진 일주라는 일주를 놓고 한번 바라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갑목이 이렇게 바라봤더니 겁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 이렇게 수를 바라봤더니 수생목하네요. 그러면 정인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갑목에서 무토로 보니까 목극토, 편재가 들어있네요. 자, 그럼 갑진 일주가 바라보는, 지장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요렇게 겁재, 정인, 편재로 되어 있습니다. 갑목이 바라볼 때. 자, 그럼 갑목이 바라볼 때 겁재를 봤다. 일단 겁재, 말 그대로 겁대가리가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빨리 들어올 것 같아요. 겁대가리가 없다. 말 그대로 시기, 질투, 반항, 요렇게 겁재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정인, 공부, 봉사, 또 뭐라고 또 얘기를 할까요? 공부, 봉사, 도와주려
하는 마음. 정인. 편재. 편재는 모험, 투기, 결과 추구, 급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갑목이 바라보는 지장간의 글자는 겁재정인 편재로서 시기, 질투, 반항, 공부, 봉사,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모험, 투기, 결과 추구, 요렇게 지금 짜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갑목의 특징과 거기에 뿌리를 내린, 진토 속에 뿌리 내린 갑진은 일단 마음 먹으면 밀어붙이는, 마음 먹으면 밀어붙이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힘이 대단하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러는 중에도 지장간에 정인이 있어서 무대부 정신은 아닙니다. 사리 판단해서 내가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받을 건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원만한 어떤 흐름으로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도 편재가 있기 때문에 과감성, 뭔가 마음 먹으면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또 뭐라 그럴까, 용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골고루 잘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조금 갑진에 대해서 조금 그냥 단점으로서 약간 지적을 한번 해본다면, 본 모습이 편재란 말이에요. 본 모습이 편재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제일 많이 부각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모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험적인 에너지를 놓고 볼 때 조금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시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실패하지 않고 안정되게 잘 갈 수 있는 글자가 갑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갑진이 꽃을 필 수 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고 놓고 보면 천간에 병화가 있어주면 된다. 그래서 혹시 갑진 일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독자 분들은 한번 내 사주에 병화가 있나 한번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병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그릇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각자가 태어난 그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 그 나름대로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거지가 거지 되고 싶어서 거지 됐겠습니까? 팔자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그 나름대로 또 자기는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냥 또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요.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저도 물론 유명해지고 싶고 유명해져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런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있죠. 없다면 거짓말이죠. 있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팔자가. 그래서 팔자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만족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부하는 사람들 돈 벌겠다고 이 공부한다 그러면 저는 때려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말 그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수들이 무명 가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사주 보는 사람들도 사주 잘 보는 사람들 많아요. 다만 자기 팔자가 지랄이라 유명한 사람이 안 돼가지고 무명인으로서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가 쉽게 가지 않을까. 무명 가수 생각하면 우리 명리학 이거 상담하는 사람도 무명인이 유명인보다 따따블은 많다. 그래서 일부 사주 잘난 사람들이 일부 또 돈도 벌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 이 명리학 공부해서 내가 뭐 돈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아마 나중에 내가 왜 했나 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서 여기에 매력을 느껴서 좋아서 해야 되는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두 분이 상담을 하러 5시 반 예약을 해가지고 오후 5시 반 예약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9시 20분 정도에 끝났어요. 근데 9시 20분 정도에 끝난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밖에서 손님이 기다리는 손님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밖에서 기다리는지 어쩌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쩌다 보니까 그 시간까지 갔는데 그 시간 동안 손님 두 분하고 나하고 3명이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시간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그 보시는 분들도 뭐 만족했겠죠. 지겨웠으면 빨리 나갔겠죠. 저도 지겨웠으면 빨리 끝냈겠죠. 근데 하다 보니 저는 뭐 시간 개념 같은 거 별로 두지 않고 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명리학 공부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글자를 앞에 놔두면 그 시간까지 상담 못 합니다. 지겨워서. 그러나 그런 생각 없이 정말 손님을 돈으로 보지 않고 정말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들 그리고 진짜 그냥 허물없는 사이 그냥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 이러한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가다 보면 뭐 서로가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손님 저희 고객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뭐 재밌게 상담을 해 나가는 쪽인데 어쨌든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돈보다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샛길로 빠졌네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의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다양하죠? 어떤 직업을 갖고 가든 뭐 잘할 수 있겠죠? 직장인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정인 살리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그리고 뭐 의사
뭐 이 정도만 보죠. 뭐 정인만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편재겠죠. 그 편재는 공간 능력. 그러면 관리자죠. 관리자, 회계, 경영. 자, 여기서는 사업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겁재. 겁재는 그냥 직업이라기보다는 추진력, 그리고 모르는 사람 상대. 요렇게 겁재를 저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씩 분석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뭐 자평이나 적천수나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책을 보고 또 유튜브를 보고 이러한 어떤 것들을 기본 틀을 놓고 거기에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결합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색다른 것들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겁재를 을목, 자, 나와 같다. 그러나 음양이 달라서 겁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음양이 다른 비견은 나와 동등한 입장, 협력자이자 경쟁자. 그래서 좀 스케일이 좀 이렇게 좀 작아요. 그러나 겁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협력자이자 경쟁자가 아니라 이 겁재는 그냥 경쟁자예요. 경쟁자. 그럼 그냥 경쟁자라는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모르는 사람으로 얘기한다라고 놓고 보면 글로벌이죠. 글로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네 사람 상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조금 다른 동네 사람들하고도 상대하는. 그래서 사업한다고 그러면 무역. 모르는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거기서 경쟁해서 성공해 나가는. 그게 겁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갑진의 직업 그러면은 이 정도로 봐주면 되지 않겠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부부 관계는 어떨까? 부부 관계는 남녀공이 목극토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극을 한다는 것은 취한다라는 의미죠. 또 다른 걸로 얘기한다면 나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극을 하는 겁니다. 극을 한다는 건 내 육체를 만족하기 위해서 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갑진일주 남녀공이 자기가 지배하려 합니다. 내 뜻대로 따라와.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여자인 갑진도 남자한테 그럴 수 있겠죠. 내 말 듣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갑진은 또 갑이라는 글자가 그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장남, 장녀, 상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죠. 그러다 보면 그것까지 결합이 된다 보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와.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좋은 모습이지만 또 진토 속에 자기가 뿌리 내렸다는 얘기는 거기에 내가 의지를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뭔가 사주가 꼬이면 백수도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여자한테 그냥 미루어 버리고 자기는 그냥 백수처럼 빈둥빈둥 노는. 그래서 이런 갑진은 여자 말만 잘 들어도 먹고 산다. 이렇게 저는 또 손님들한테 얘기해요. 갑진일주 오면 그럽니다. 여자 말만 잘 들어도 먹고 산다. 그런데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반발심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부궁이라 그랬으니까 이 자리가 일간이라고 얘기하면 부부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부궁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을 아까 본 거예요. 부부궁에서. 그러면 여자 집에 아니면 남자 집에 이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정관정제비경. 길신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진토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서로가 지배하려만 하지 않는다면 부부관계도 잘 가지 않을까. 서로 간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어떤 방식만 서로 찾아낸다면 관계가 좋다 쪽으로 부부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이렇게 어떤 글자들이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감안하고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부부관계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갑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축 임묘 진사, 다음에는 지지 사화가 되겠네요. 자, 사화를 놓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